2011년 12월 지하철 방화. 2012년 4월 사선 시비 끝에 벌어진 폭행. 그리고 지난 3월 교도소에 가기 위해 불을 지른 사건까지. 이 사건의 공통점은 범인이 모두 노인이라는 것. 도대체 왜 노인 범죄가 발생하는지 그 현주소를 들여다봅니다. 지난 6월 12일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붙어있는 한 노인 공동 주거시설.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면 아침 잘 먹고 사람이 왜 금세 죽느냐고 막 쫓아가면 사람이 쫙. 아유 말도 못해. 32년 동안 처음이야. 32년 됐거든. 32년 됐어요? 네. 시설한테 32년 됐는데 이런 일은 또 처음이야. 범인은 같은 방을 사용하던 70대 노인. 화장실에 자주 간다며 숨진 노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데요. 말다툼 끝에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가족이 진짜요. 혼자 그냥 사건 발생 후 70대 범인은 인근 파출소에 자수를 했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싸우다 보니까 크게 벌어진 거예요, 일이. 예, 하kim에. 분노를 참지 못해 벌어진 끔찍한 사건. 노년의 삶이 비극으로 치닫고 말았는데요.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노인 범죄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범죄는 약 3배나 증가했는데요. 노인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 노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현안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대구에선 건축 현장들을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에 구리가 들어있는 이런 선들을 뽑아가지고 당길 때까지 당겨가지고 절단을 해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콘센트가 있는 선들인데 스위치나 이런 게 여기 다 이제 빼가시는 거예요. 매립된 전선만 잘 나간 범행. 건축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인다는데요. 인근의 피해 건축 현장만 무려 3곳에 이르는 상황.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은 작업을 2번 이상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가량 이제 손해를 보는. 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주변 CCTV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포착됐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유유히 걸어오는 이 사람. 잠시 후 전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짐을 메고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무게가 15에서 20kg 이상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근데 이제 검거하고 보니까 80세가 훨씬 넘은 그런 고령자입니다. 놀랍게도 전선 절도범의 정체는 83세 노인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많이 좀 놀랬죠. 저희 형사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거하고 난 뒤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담당 형사와 함께 노인 신 씨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집 앞엔 범행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전선 피복을 벗겨 구리만 내다 팔았다고 하는데요. 한 포대면 구리는 요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그러니까 저기서 20kg를 훔쳐왔다 하더라도 팔 수 있으니까 한 5, 6kg 정도? 범행 후에도 전선 피복을 일일이 벗겨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 그렇게 20kg의 전선에서 얻은 구리는 약 6만 원 정도인데요. 편안한 노년을 보내야 할 나이에 그는 왜 절도를 해야 했을까요? 집주인의 안내로 신 씨의 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변변한 살림살이조차 없는 좁은 단칸방에서 18년간 혼자 지냈다는데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듯 냉장고엔 부식거리는커녕 물조차 없습니다. 이 집에 찾아오시는 분은 없었어요? 없어요. 없고 그 사람은 좋은 분인데 근데 이제 연세도 그 생활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근데 월세 내고 뭐 남한테 그건 안 하거든. 생활이 어려워도 월세는 냈던 신 씨. 필요한 물건은 주변에 버려진 것들을 주워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열악한 상황.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어쩐 일인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기초수급을 못 받느냐, 연금을 받고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혜택이 있는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뭐 20, 30년 전에 이미 말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적자로 어디에서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을 상의할 가족도 친구도 없었던 노인. 그는 18년간 혼자였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된 채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집 주변 가게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빵 사가지고 맨날 빵만 사가지고 우리가 안 그래도 형사님들 왔을 때 사진 봤을 때 전부 다 빵 할아버지 아니냐고 그렇게 하거든요. 빵 할아버지요? 네, 우리 빵 할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혼자 너무 안 됐어요. 그거는 맨날 빵 같은 거 사가시고 라면 사가시고 다른 건 가격만 물어보시고 그냥 가시고 그러거든요. 이런 카스테라나 이 사이즈 빵만 사가세요. 가게 사장이 기억하는 빵 할아버지는 매일 한 끼 빵이나 컵라면만 먹었다는데요. 남한테 나쁜 그런 건 안 하실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신 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나는 25만 원 정도요. 의장 필요해서 그랬어요. 나는 가족도 없고 그냥 혼자 독거 생활을 이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83세 절도범. 그에게 필요했던 건 월세와 빵 한 봉지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강원도 속초의 한 가게에서도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계산 안 하시고 가만히 있고 나오시니까 내가 속박 한 거예요. 산정용 등심이었나? 산정용 뭐였지? 소고기 뭐였는데? 산정용으로 소고기 중심 얼마나치요?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70대 할머니가 진열돼 있던 소고기를 계산하지 않고 훔쳐간 건데요. 사건 발생 후 가게와 관할 경찰서의 선처로 풀려난 할머니. 고기를 훔쳐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KBS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나왔어요. 저 들어가도 될까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죄스럽고 내가 어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내가 나 싶은 생각 들더라고. 더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래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오고 있는 한 씨. 가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그날은 사실 남편의 제삿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나가면은 소갈비가 먹고 싶다고. 근데 그걸 못 먹고 갔어요. 그리고 이빨로서 먹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고. 제사상에 올릴 찬거리를 사고 마침 돈이 떨어진 상황.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남편 생각에 그만 소고기에 손을 댔다는데요. 기초생활 보장 수급비를 받고 있긴 하지만 월세 16만 원과 장례를 치르느라 진 빚을 갚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한데요. 다리가 아파 일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니 수술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갚을 길 없으니까 빌려도 안 되고 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는 거고. 바느질이며 청소며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70세가 넘어 절도범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파출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아유, 그렇게 될 바에 차라리 어떻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 생계형 절도를 넘어 강력 범죄까지 이루고 있는 노인 범죄. 범죄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노후의 여생을 각자 알아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노인 복지를 보다 더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되고 노인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혼을 얼룩지게 하는 노인 범죄.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합니다.